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김택입니다. 네, 저는 이제 분당에서 경기린 한의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다음을 보니까 심각한 상담이 올라오셔서 인터넷 동영상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 병원에서 자궁근종이라는데 자궁적출 수술을 하자니 자궁이 없는 것보담도 수술 후 후유증이 걱정됩니다. 친정 언니가 자궁근종 때문에 자궁적출 수술 받으셨는데 그 후 부쩍 피곤하고 힘이 없고 무릎도 아프고 했습니다. 수술로 인한 외로움, 우울증 같은 정신적 증상은 제외하고요. 더구나 전 작년 갑상선 수술 후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서 지난 1년 고생해서 자궁적출 수술 받아도 몸이 버텨낼 수 있을지 근종 크기는 4cm 정도이고 병원에서는 이미 출산한 저 같은 여성들은 수술을 많이 한답니다. 자궁근종 수술은 무섭지 않은데 수술로 나타날 후유증 무섭습니다 그러셨네요. 옆에서 언니를 봐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갑상선 병력도 그러하고 할 수 있다면 자궁근종 수술을 안 받았으면 하는데 그러면 근종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까 봐 무서워서 병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자궁근종 수술을 해야 할지, 해야 한다면 후유증은 어떠할지 요즘 너무 고민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궁근종이라 뭔가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근종 수술하면은 정말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 그리고 자궁근종 환자의 생활관리, 혹이 안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될지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성의 이제 자궁 있죠. 이 자궁에 보면은 이제 정상 자궁 근육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혹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에 혹이 생기는 걸 자궁근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치상 세 가지 정도 나누는데 맨 이제 바깥쪽으로 자라는 걸 장막하 근종,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자궁 안에 내막이라고 해서 생리 때마다 떨어져 나오는 부분 있죠. 요 부분 내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자라는 게 내막하 근종. 요건 이제 출혈을 많이 일으켜서 안 좋아요. 그리고 맨 바깥쪽하고 내막 사이에 끼어서 자라는 근막하 근종. 요게 제일 흔하죠. 이거 별로 크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자궁의 크기가 요소위까지가 4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4cm 정도인데 크게 걱정을 해야 될까,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궁근종을 주로 치료한 지가 횟수로 벌써 22년 정도 됩니다. 보통 자궁근종을 이제 이론적으로만 아신다든지 임상 경험이 적으시고 실제로 약물로 줄이는 치료를 해보지 않은 분들이 어떤 상상에 의해서 좀 합리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40대 중반이면 45세 정도 작고요. 4cm 정도의 근종이면은 한약이라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요. 안 자라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두 명 치료한 거 아니고 한 22년 동안 15,000명 이상을 치료해볼 경험으로 드린 말씀이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부터 잠 푹 주무시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은 한약 치료 받으시고 생활 개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궁근종이 생기는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는 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이제 여성의 몸을 사과나무라 그럴 때 뿌리가 있고 큰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여기 이제 가지 끝에 이제 사과가 달려 있죠. 근데 사과가 일부 썩었어요. 이걸 자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사과가 왜 썩었을까? 밖에서 새가 날라서 쪼든지 뭐 벌레가 뭐 어떤지 안 좋은 외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요. 뿌리, 줄기, 가지, 나뭇잎이 잘못돼서 오는 그런 원인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궁근종도 자궁에
해당되는 이 사과를 잘라낼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할 게 아니라 밖에서 새가 날라서 좀 못 쪼개 하고 이 밑에서 뿌리줄기 가지 나뭇잎이 이상 있으면 그거 이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상을 얘기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기운이 없는 겁니다. 기운이 없어가지고 혈액순환을 못 시키고 이래서 어혈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내적인 원인은 6가지가 있는데 과도한 스트레스, 한의학적 용어로 감기울체. 스트레스가 제가 한 22년 해보니까 근종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어, 어혈이죠. 이것도 기본적인 원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거죠. 몸이 찬 체질이 어혈이 더 겹쳐서 한은 혈어 타입이다. 습열하죠. 염증에다가 피가 차서 잔뜩 부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신양어,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궁난소도 안 좋아서 둘 다 허약해가지고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조혈기능, 몸에서 피를 만들고 저장하는 기능하고 자궁난소 기능 허약해서 근종이 생긴다. 이렇게 6가지를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궁근종의 가장 흔한 이제 증상이 어떤 게 있느냐. 근종을 발견하기 전에 나타난 증상은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잘 나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 증상이고요. 특별하게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종이 이제 심해져서 출혈이 많아지면은 여기 보면 이제 손톱 있잖아요. 몸에 가장 두꺼운 껍질인 손톱이 얇아지거나 잘 부러지는 조각건절. 머리털이 갑자기 잘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탈모, 피부 갑차, 얼굴이 아메바처럼 거뭇거뭇하게 뽀해야 되잖아요. 얼굴로 영양분이 잘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피가 부족해지니까 또 아랫배 어혈이 있어서 김이 비슷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근종 환자분들은 얼굴만 척 보면 근종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도 쉽습니다. 얼굴이 뽀얗고 깨끗한 분은 이제 근종이 작고 별로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만 쇼핑센터 1층이나 2층만 돌아다녀도 숨차고 힘든 분들이 근종 있는 경우가 많아요. 눈 침침하고 정신이 흐릿한, 뇌가 피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데 뇌에 피가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근종의 기본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가 아프거나 이런 생리통,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항문 추창통이라 그래가지고 이 밑이 빠지게 아픈 분이 있어 월경 때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근종에 있어서 증상이 없는 분이 75%, 있는 분이 25% 정도 되니까 대부분 근종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종이 이제 있어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수술하지 말고 한약 치료를 이제 받아보실 거 적극 권해드리고요. 한약을 써서 40대 중반 이후 여성은 저희가 12cm, 13cm까지 한약으로 완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궁 적출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근종이라는 게 이제 내 몸 안의 이상을 고치고 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고 이러면은 그렇게 근종이 갑자기 커지거나 악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궁근종은 안으로는 내 몸 안에 간장, 심장, 비장, 위장 이런 오장육부 11개 장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는 잘못된 생활 방식 고치나 화재경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재경보기 뜯어버릴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조건 자궁을 수술하냐 마냐 이것만 이제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리고 요새 여성들이 잘 안 죽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냥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환자분들은. 요새 웬만하면 90세 이상 다 사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살려면 45세면 아직 90까지 산다면 반은 더 사셔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자궁 수술해가지고 몸이 나빠지면은 안 되죠. 이거 출산 후에 필요 없는 기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어떤 전환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다가 큰 벽을 만났어요. 인생이 참 이리저리냐 아주 힘들게 살았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죽었답니다. 이게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신한테 가가지고 신이시여 제가 살다가 이리하게 고생하다가
큰 벽을 만나서 그걸 해결 못하고 이렇게 죽어서 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 벽을 한번 다시 신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 그걸 갔습니다. 갔더니 저거냐? 그러니까 자세히 봐라. 보니까 이 옆으로 밀거나 아니면 앞으로 당기면은 열리는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가 자궁근종이라는 그 문을 하나 만난 겁니다. 벽이 아니에요. 이거를 당기거나 밀거나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생활 방식을 다시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건강하게 고치라는 몸에서 나타나는 화재경보기를 생각하시고 새로운 전환점 생각해서 앞으로 나머지 45년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자궁 수술하면 어떤 후유증이 있냐? 첫 번째로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고 힘이 없어졌다고 느낍니다. 그 언니분도 이러셨다고 그랬죠. 두 번째, 피부나 관절이 나이보다 앞서서 노화된다. 무릎이 아프시다 그랬죠, 언니? 예, 그렇게 되고 힘없이 그냥 주저앉는 경우도 생기다. 나이는 청춘인데 몸은 할머니가 된다. 그런 거죠. 피부의 주름도 심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아프고 뭐 힘이 없다. 그 이제 세 번째로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수술 부위가 땡기거나 뻣뻣하고 아프다. 다리가 땡기고 아프다. 지구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해도 너무 피로가 쉽게 온다. 그 다음에 공소증,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빌공자, 집소자. 집에 혼자 있을 때 심한 외로움이나 우울증을 느낀다. 그 다음에 이제 성육감퇴, 육체적으로 심리적인 원인인데요. 이런 거 너무 후회될 거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골반통, 요통은 68%가 생긴다. 이제 뒤에 골반이라든지 허리가 아프고 이런 거가 68%가 생깁니다. 이렇게 논문 보고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우울증 생기고 언니가 그랬다 그랬죠.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소변 보는데 좀 이상한 증상이 오는 게 70%. 그리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잠이 안 와요 이러는 분들이 50%. 그리고 D.H. 리차드 RICHARDS 리차드라는 분이 자궁 수술에 나타나는 증상들 해가지고 보고해 있고요. 한국에서도 논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다. 아까 말씀했죠. 그 다음에 항상 수술 부위가 뻐근하고 몸이 무겁고 늘어진다. 그리고 나는 여성인데 여성성을 상실했다고 느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13가지 정도의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자궁에 혹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몸 안의 이상을 바로잡고 자기 잘못된 생활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수술해버리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됐잖아요. 몸 안의 이상 그대로 있고 가뜩이나 기운 없고 피곤한 사람 전신 마취해가지고 자궁 수술해버리면 그 후유증이 심각하고 오래갈 수밖에 없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도에 있는 화재경보기가 자궁이 웽웽대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하열도 하고 너무 아프다 이거죠. 화재 원인을 찾아서 불 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화재경보기 시끄러워요. 확 뜯어버리는 거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궁을 꼭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열이 너무 심한데 한약 양약으로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 할 수 없이 수술하는 거예요. 뭐 수도꼭지 틀면은 그냥 물 나오듯이 그냥 피가 팍팍팍 쏟아지는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도 반드시 먼저 내 몸 안의 이상, 우장육부 이상을 바로잡는 한약을 쓰고 한두 달 쓰고 그 다음에 수술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질문하신 분 어떻게 하면 근종이 크지 않느냐 생활 방식 고치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컨닝 페이퍼 붙이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저 5학년 되니까. 첫 번째로 이제 카페인, 우유 제품, 콜레스테롤, 알코올 이렇게 있는데 카페인하고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알코올은 이거 먹으면은 뭐 안 먹은 여성에 비해서 혹을 크게 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현저하게 많이 나온다. 그런 논문이 한 편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가급적 이런 거 커피라든지 홍차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석류는 드시면은 출혈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식물성 에스트로겐 있지만 굴 조개 같은 거는 카드뮴이 많아가지고 이걸 먹은 이제 쥐실험을 했는데 자궁이 커지더래요. 그러니까 좀 피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낫겠죠. 일부러 굴 조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달맞이꽃 종자유, 식물성 여성 호르몬 뭐 이런 거는 근종이 없는 여성들은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종은 눈으로, 귀로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내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은 이게 자꾸 그 머리 가운데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서 이 뇌하수체에서 자궁 난수에다 대고 에스트로겐이라는 호흡을 하는 호르몬을 그냥 많이 분비하게끔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뼛속까지 행복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이게 또 아주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음식은 근종인데 뭐 피가 부족한 분들은 선짓국 좋고요. 깻잎 좋습니다. 칼슘 철분이 많죠. 그 다음에 고기 많이 드시고 고기가 해롭되는 분들이 있는데 고기 많이 드시고요. 두부, 뭐 소간 삶은 거 생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리 때 몸을 아껴야 돼요. 생리 때 특히 더 스트레스 피해야 되고 여성들은 생리 시작 3일 전부터 생리 끝나고 3일까지는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로하지 마시고요. 월경 중에 부부 생활하면 안 좋죠. 그 다음에 수영이나 찬 물에 들어가거나 찬 거를 먹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냉음료수 피하시고 그 다음에 꽃감, 바나나 이렇게 변비가 생겨도 혹을 크게 하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다시 재흡수하는 그런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또 피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를 두드리는 게 요가나 단전호흡 같은 데 있는데 그 단전치기라고 그러죠. 배꼽 아래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너무 많이 두드리지 마세요. 이 출혈염이 있는 분들은 그 배 두드리면 안 됩니다. 근종인데 출혈이 별로 없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출혈이 좀 많거나 출혈염이 있는 위치에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배를 두드리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배를 이제 자극하거나 뜨겁게 하는 물리치료기계 그런 거 피하시고요. 배 뜸 뜨거나 자훈 뭐 이런 거 절대로 출혈염이 많은 근종 환자분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줄넘기, 등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핫백도 피하시고요. 여성들 하지 말아야 될 게 참 많죠. 근데 출혈이 많지 않은 분들은 배를 따뜻하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동영상 보시고 좀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주의사항 잘 지키시고 너무 걱정되면 자궁근종 전문의원 찾아서 잘 치료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한의학 박사 김태규였습니다.